어, 2000, 2021년 6월 19일 토요일 아침 지금 10시, 지금 이 시각은 10시 52분입니다. 여기 도착했었을 때의 시간이 10시 한 42분쯤 된 것 같은데, 돌무지개 그 유원지 입구에서 그 김유성님께서 나오셔가지고 그 차로 좀 편안하게 잘 왔습니다. 아, 이게 참 너무 평온하네요, 이 잔디밭. 아, 여기가 이제 저 총재님께서 지금 계시는 곳입니다. 1시 반에 아련을 하라고, 내가 오늘 1번으로 아련을 한답니다. 내 오기 전에 한 7, 8사람이 먼저 접수를 해놨던데, 하여튼 저를 먼저 부산에서 오고 또 비행기 시간도 있고 이러니까 조금 1번을 해주고, 또 기타 뭐 그렇게 하고, 또 그때 8.15 창당식 때 2019년도죠. 그때 킨텍스인가? 경기도 킨텍스 창당대회 때 이제 처음 뵀던 분이 있어요. 최미선님인가? 한 번씩 내 카톡 보내기도 하고 동영상 보내기도 하는데, 그분이 마침 안내를 좀 잘해 주시더라고. 그분도 부산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그 이영숙 씨 만나고 이렇게 접수를 하고, 이제 1시 반에 내가 첫 번째로 총재님 아련하고 아련하기로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11시 됐으니까 한 2시간쯤 기다려야 되네요. 안 그래도 좀 일찍 와가지고 잔디에 풀도 좀 뽑아야 되는데 풀 안 뽑으면 접견도 안 해준다 그랬는데, 어느 것이 잡초고 어느 것이 뭐 잔디인지 제가 이거 시골에서 안 자라 놓으니까 확실하게 알 수가 없네요. 이 잔디가 어떤 것이 이거 뭐 또 잔디를 뽑아서는 안 되고, 인가 이런 걸 뽑아야 되나? 이거 또 잘못 뽑으면 안 되는데, 비싼 잔디를 나중에 좀 아는 분하고 같이 뽑아야 되겠네요. 조금 전에 뽑은 것도 잘못 뽑은 것 같은데. 아이고, 이게 참, 이 자리 참 오래간만입니다. 그때 언젠가 여기 한번 오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냥 나중에 찾아보면 오겠죠. 마침 여기 있는데, 여기 이제 한 4-5분이 여기 계시더라고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감아보니까 경북 대구 사람들이라 그래가지고, 아이 뭐 한두 마디 해보니까 뭐 여기 하늘궁 왔으니까 다 뭐 뜻이 같은 분들 아닙니까? 물론 하늘궁에 또 온다 하더라도 또 청층만중 구만청입니다. 그래요. 내가 여기 총재님을 아련하기 전에 이게 이제 이렇게 국가혁명당 뭐 창당은 2019년도 됐고, 그 이전에 또 이제 허토피아라 할까? 그때, 그러니까 국가혁명당이 창당대회를 할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이제 총재님의 유튜브를 보시던 그런 분들이 당을 중심으로 모였어요. 지금 뭐 그 당시에 그때, 그러니까 우리 경남에서는 2019년도 6월 달에 그때가 발대식을 하고 그때 사람들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2017년도 3월 1일 날에는 국혁대가 발족이 됐지만은, 그것을 국혁대 해가지고 부산에서는 아마 그 모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경남 김에서는 어떤 정기적으로 모이고 그런 것은 없었어요. 하여튼 당을 중심으로 이제 모이는데, 사람들이 그 이전에 내가 이제 강정산에 대해서 이렇게 오래 이제 강정산을 믿는 어떤 단체가 있어요. 뭐 구체적인 말은 내가 안 합니다. 강정산을 믿는 그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규모가 큰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또 적은 데도 있고. 근데 거기 있을 때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뭐 많이 있죠. 있는데 또 의식이 다 틀립니다. 의식이 그분들이 그 의식이 다 틀려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다닌다 해가지고 서울대학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수석 졸업하는 사람도 있고 꼴찌로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조수미 같은 경우는 수석으로 입학해가지고 하도 그 이제 그 뭐 나이트 클럽이나 이런 데 많이 놀러를 많이 다니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이제 퇴학당하고 그랬죠. 그렇듯이 이제 퇴학당해가지고 또 자기가 이제 극복을 해가지고 또 세계적인 소프라노 가수가 됐습니다만은 강정산을 이렇게 열심히 믿는 사람들도 이래 보면은 다 조금 다 틀려요. 그 의식이 조금 다 틀려요. 지식이 좀 많은 사람도 있고 좀 적은 사람도 있고 그 최근에 하는 사람도 있고 오래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또 마음 쓰는 씀씀이가 또 다 틀리더라고요. 남한테 이렇게 민폐를 끼치면서도 미안해 할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미안해 하긴 하나 그런데 참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청청만청 구만청이라. 강정산을 믿을 때 봐도 그래요. 청청만청 구만청이고 여기도 뭐 또 사람 사는 데니까 또 마찬가지겠죠. 여기서 그러니까 언젠가는 모르겠는데 내가 이제 그 기록은 해놨으니까 보면 알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내가 한번 오니까 여기 이제 이 자리죠. 이 자리에 그때 이제 몇 분이 아이고 오늘은 좀 추접네. 사람들이 앉아가서 눕지는 못하겠다. 여기 이제 걸레로 매매 닦아가지고 좀 윤기나게 반질반질하게 해놔야 될 것 같네. 예. 여기 그런데 그 당시는 이게 깨끗했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요 자리에 앉거나 눕거나 이렇게 하면 굉장히 그 옷이 상하겠네요. 보니까 그때 보니까 대구 사람들이더라고. 대구 사람들인데 보니까 전부 다 이제 국회에 출마하셨던 분들이더라고. 국회의원으로 이제 이렇게 출마를 해가지고 했는데 어떤 분은 돈을 많이 썼대요. 거기 한 2억인가 3억인가 막 그랬었더라고요. 그분도 있고 또 이제 돈을 그렇게 많이 안 쓴 그런 뭐 최저 경비로선 뭐 내하고 비슷하더라고 보니까 그런 분들도 있고 하여튼 전부 다 출마하셨던 분들이라. 그래가지고 또 어떤 분은 또 그 실제로 이혼하신 분도 있더라고. 얼마나 그 안 통하면은 이혼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또 나중에 또 잘 되면 또 다시 재결합하면은 또 뭐 결혼 수당 또 받죠. 뭐 3억 안 받겠습니까? 뭐 결혼 수당 1억은 안 받겠죠. 여자는 집이 있어도 그 주택 수당을 준다고 하니까 총리님께서 그렇게 하니까 다시 받겠습니다만 하여튼 어떤 분은 그 이혼한 사람도 있고 한 분은 돈을 많이 쓰신 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름은 알았는데 잊어버리고 보면 알죠. 그럼 우리 척 보니까 이야기를 해보니까 벌써 뭐 마음이 벌써 엄청 통하더라고. 내하고 보니까. 그러니까 경북 사람 나도 이제 고향이 경북 안동 아닙니까? 경북 안동인데 6.25 때 이제 우리가 부산으로 피난 와가지고 내가 부산에서 태어났고 그러니까 경북이나 뭐 경남이나 같은 경상도 사람이고 뭐 지역 차별은 두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대구 사람이니까 서로 경북이고 그러니까 빨리 통하더라고. 그런 분을 만났어요. 만난 기억이 나네요. 그분을 또 작년 12월 9일 날 내가 왔었을 때도 그분이 또 왔더라고. 그분이 와서 두 번째 만났지, 그분을. 그런데 그분이 그때 손이 막 떨리고 앞을 못 보던 그런 분. 그러니까 이분이 뭐 3일인가 4일인가 밤낮으로 허경영 총재를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천상 구경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내 접견할 때 내가 바로 앞에 앉아가지고 내가 그 정언을 생생하게 들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어떤 뭐 들리는 바에 의하면은 그분이 뭐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소식으로 들리더라고요. 내가 구체적으로 말하기 참 그렇네요. 좀 하여튼 좀 안 좋은 이야기다. 뭐 그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좀 구체적인 이야기는 참 내 입에서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참. 좀 안타까운 그런 일이에요. 그렇게 총재님을 만나 뵙고 기적적으로 이렇게 참 그 몸인데 그렇게 하면은 한결같이
변함없이 이렇게 총재님을 이렇게 따른다고 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그것이 그 아프던 병이 낫았다. 그 낫는 그 순간에는 말이에요. 신인이다, 기적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낫고 나면은 또 화장실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마음이 또 싹 바뀐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화장실에 들어갈 때의 마음하고 또 나올 때의 마음하고 이렇게 싹 바뀐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분이 마음이 또 이렇게 뭐 그분 상당히 그 뭐라 그러나 그 참 많은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참 그렇네요. 대구에서 그 눈을 떴다는 그분 말입니다. 손이 막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말이에요. 손을 막 떨리고 이래가지고 그래 손을 차라리 끊어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아팠어요. 그래 아팠는데 그분이 나섰단 말이야. 나섰으면은 참 그 한결처럼 그 마음이 똑같아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하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은. 여기 하늘궁 허경영 하늘궁 종합 안내도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하늘궁 본관 제1본관 중간에 이래 있고 앞에는 이제 호수가 보이고 저 하늘궁 간제가 왼쪽으로 있고 오른쪽으로 하늘궁 연수원 강의실이 있고 하늘궁 전망 좋은 호텔이 또 저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하늘궁 준호텔, 허경영 하늘궁 국제센터, 하늘궁 네오 호텔, 저 호텔이 저 세 개가 있네요. 동문계단, 하늘궁 동문계단이 있고 네. 서문 쪽에 하늘궁 직원 숙소가 있고 하늘궁 호수, 하늘궁 힐링센터, 또 정문이 있고 하늘궁 영빈관이 또 저래 있고 그렇네요. 지금 1번 적어 놓은 것이 하늘궁 제3본관이네요. 제3본관. 내가 조금 전에 맨 처음에 생긴 데가 지금 하늘궁 제3본관이고 하늘궁 제2본관도 한옥이 아니고 그 서양식으로 만드네요. 하늘궁 2본관은 나는 한옥식으로 만든다는 줄 알았더만은 그렇지 않네요. 하늘궁 제2본관도 그 서양식으로 이렇게 짓습니다. 이게 조금 바뀌었죠. 원래는 한옥으로 지으려고 했는데 백궁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관찰하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는가 봐요. 그러니까 좀 백궁에서는 뭐 우리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이렇게 세밀하게 살핀다고 하는데 글쎄요 레벨도 이렇게 다 뭐 책정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이 본관이 지금 서양식으로 이렇게 되어졌네요. 하늘궁 방송국 스튜디오도 있고 하늘궁 위패실이 있고 내 하늘궁 그 저기 명패가 내 5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5번에 하늘궁 위패실이 있는데 하늘궁 간제 하늘궁 한번 쭉 한번 까버렸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총재님을 알련할 때마다 이리 오면은 나는 항상 정장 차림으로 왔어요. 아무리 춥거나 덥거나 간에. 근데 뭐 정장 차림 아니신 분들도 이렇게 오더라고요. 내가 뭐라 말은 못하겠습니다만은 나는 나름대로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해서 뭐 덥지만은 이 양복이 좀 겨울 양복입니다만은 뭐 집에서 이제 내가 뭐 이게 대신동에서 오다 보니까 옷을 그래 대신동에는 옷을 많이 못 놔둬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겨울 양복인데 그래도 좀 양복을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나는 차마 그 잠바 입고는 못 오겠습니다. 여기가 전에 한 며칠 전에 한 3, 4일 전에 여기 총재님께서 여기에서 미국의 어떤 분하고 실방으로 이렇게 그 방송을 하던 바로 그 자리네요. 내가 뭐 잘 알고 있지만은 바로 이 자리에서 총재님께서 실제 방송을 하고 그랬습니다. 참 평온합니다.
여기가 고령산하고 계명산, 수리산 요 세 산이 이렇게 합쳐진 곳이라 그러는데 정말로 울룰창창하네요. 울룰창창하네요. 진짜 손바닥만 합니다. 내가 볼 때 이 하늘국이. 참 평온합니다. 여기가 이제 하늘궁 제2 본관이네요. 본관 이제 자리. 여기도 그 한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도 서양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언젠간 지어지겠죠. 이 본관. 총재님께서는 음악을 엄청 좋아하시는데 그 총재님 강의 전에는 한번 들었을 때는 항상 그게 뭐 좋아하는 그 노래 듣는 것을 그렇게 가끔 좋아하시잖아요. 총재님께서 노래 듣는 것도 좋아하시고 노래 한번 해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74년 1월달에 아마 그게 별을 달았을 거예요. 별을 달았을 때 이제 장군 되면 뭐 엄청 달라지죠. 뭐 달라지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가용이 나온다든가 그 당시도 지금도 그런가 모르겠는데 그 청와대에서 이제 별을 달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전두환이 보고 두환이 노래 한번 불러봐라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가 봐. 네 카카 이래가지고 말이야 노래를 한 곡 부르는데 하여튼 눈 녹인 38선 그렇게 시작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이 자리에 짓는 것 같네요. 이 본관 자리가. 눈 녹인 38선에 봄은 왔건만 철조망이 뭐 그렇게 노는 노래예요. 나는 그 노래 잘 안 부르는데 하여튼 뭐 드라마 보니까 그렇더라고. 전두환 별을 달았으니까 얼마나 그 뭐 군인들한테는 뭐 별이 얼마나 별을 달고 싶어 하겠어요. 근데 그걸 달았으니까 그리고 뭐 꿈에도 그리던 그 박정희 대통령하고는 뭐 아주 5.16 혁명 날 때부터 전두환하고는 엄청 그 인연이 깊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저기 5.16 혁명 나고 그때 그 육사에 그 파견 나간 육사를 이제 통제를 해야 되니까 육군 사관학교를 그때 간 사람이 차지철이도 가고 또 한 사람이 갔어요. 가가지고 그 한번 이리로 가나 저리로 가나 이리로 가야 되겠네. 차지철이하고 또 한 사람이 그 육사 가가지고 육군 사관학교 그 생도들이 말이에요. 한번 그 카프레이드를 한번 해라. 그러니까 그 군악대, 그 육군 사관학교 생도들 얼마나 멋있습니까? 진짜 뭐 쫙 뭐 빼있고 말이에요. 뭐 그 관악대죠. 그 시가 행진하는 거 그걸 하라.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육군 사관학교 그 교장이 강영훈인가 그래요. 그분이 국무총리도 한번 했죠. 그분이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전두환이가 추진을 시켰다고. 여기는 맛집 설레음 맛집이네요. 안 된다 그랬는데 거기 이제 전두환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뭐 그걸 처리를 했거든. 그 당시에 강영훈 그 교장 선생을 아마 구금시켰던가 아마 그래요. 내가 기억이 조금 오래돼서 그랬는데 아마 이렇게 뭐 배짱이 대단하잖아요. 박정희 대통령보다는 전두환 대통령이 한 14살 적어요. 14살 적거든. 그때가 전두환은 나이가 만 30세, 한 30살쯤 됐고, 박정희 대통령은 44살이고, 그래 됐어요. 5.16 혁명 일어날 때, 만으로 타면은, 만 44세고, 만 30세고, 그래요. 전두환이가 30이고, 박정희 대통령은 44살이고, 그때의 시가 행진을 이렇게, 그 리더가 강하거든.
그 리더십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교장 선생을 말이야 구금시켜 버리고 야 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이야 그 시간제를 하니까 그 성공적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을 그 혁명할 때 기선제압도 중요하고 상당히 중요하죠. 그 저게 일단은 남산 그 KBS 방송국을 점령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5시 그 아침 뉴스에 라디오에 딱 혁명 공약을 발표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고 이제 시각적으로 저 서울역에서 뭐 광화문 뭐 하여튼 그쪽으로 시가 행진을 했어요. 그 기간을 알았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일단 그 기간을 이렇게 시가 행진을 했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그 당시에 그 엄청 그 당시부터 그 인연이 있었죠. 인연이 있었고 또 뭐 청와대에 자주 이제 가셔가지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렇게 복싱을 좋아하시니까 복싱을 하면은 옆에서 이제 이렇게 안내 멘트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전에 그 5.16 혁명이 일어나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저 국회로 보내려고 했다고, 전두환을. 야, 국회 가서 자기를 또 이제 지지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각하 저는 막 군인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두환은 이제 군인으로서 남았죠. 그래 하다가 참, 내가 무슨 이야기 나왔나? 노래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랬구나. 그래가지고 군인으로 쭉 있으면서 자기 그 허화평이라고, 허화평 씨가 같은 우리 총재님하고 같은 허시잖아요. 허시고 이분이 아주 그 나이는 많아도 지금 많아도 상당히 젊게 보입니다. 운동을 많이 해서 그랬는지 하여튼 간에 젊게 보이는데, 이분하고 허경영 총재님하고 뭐 얼마 오래 전이죠. 그때 이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자기가 그 예측하는 것이 틀린 게 없는데, 자기가 예측하는 바에 의하면은 전두환 허경영 총재님께서 우리나라에 큰 일을 할 것 같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요. 그분이 아주 촉감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때 50 탄생을 할 때 엄청 큰 일을 했습니다. 허화평이, 허삼수, 뭐 허문도, 뭐 허청일이, 뭐 썰이 포허죠. 근데 그 중에서 허화평 씨가 엄청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허화평 씨하고 저 전두환하고 같이 이제 월남전에 같이 참전하고, 나만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저 전두환 쉬었다. 아이고 쉬었다. 좀 쉬었다 가자. 전두환 대통령한테 편지를 막 썼어요. 그 월남전에 한참 할 때. 그때 그래가지고 장문의 편지를 이렇게 쭉 적어줬는가 봐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께서 편지를 이렇게 여러 사람한테 이렇게 많이 썼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전두환 대통령이죠. 그 당시에는 중령 시절인가 아마. 그런데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야. 야, 허화평이 보고, 야 봐라, 내가 대통령한테 이런 편지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그 편지를 이제 허화평이가 보았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세밀하게 이제 보았는데, 그래 참 그래 좋은 날에는 노래를 부르고, 참 대통령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 되시고 이렇게 되면, 워낙 총재님께서는 또 가수 아니십니까? 가수시고 음악을 워낙 좋아하시고 또 노래도 좋아하시고, 강의 도중에 노래 한 곡 듣자 이렇게 하는데, 저 본관이 지어지게 되면은 뭐 좋은 음악이나 좋은 노래를 많이 또 하실 분을 하고, 또 우리 같은 사람 또 듣기도 하고, 뭐 그런 것을 예측을 해봅니다. 예측을 해봅니다. 참. 하늘궁 이 세 개를 인수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참 희한한 조화죠. 총재님께서 이렇게, 보통 사람이 이런 것을 다 인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게 된다는 것은 벌써 천지의 조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하늘궁이 이렇게 발전하고 한다는 것은 벌써 허경영 총재님께서 세계 통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한때는 저기 와가지고 저 뒤에 집까지도 내가 한번 스스로 한번 올라가 봤는데 하룻밤 자고 그때 그 사상구에 출마하신 그 김준호 씨하고 그때 한 방에 자고 그 다음날 내 저 혼자 나와가지고 저 보이는 저 집까지 한번 올라가서 쭉 본 적이 있어요. 그때는 지금이나 공기 맑은 것은 마찬가지고 2019년 6월 19일 하늘국 모습을 기록으로 남겨봅니다. 이렇게 흑영영 제대로 보자 이렇게 또 차에다가 이것을 마크를 붙여놨네. 저런 것이 이제 군데군데 퍼져야죠. 퍼져가지고 아마 대기적이 이제 일어날 겁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고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이때까지 역사가 흘러나왔고 그런 겁니다. 하늘궁 준호텔 여기 이제 내부 수리해가지고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참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예수는 제자가 12명이었고 공자는 72명이었고 석가는 500명이었죠. 그런데 이제 막판에 이렇게 모든 종교를 초월하는 그 종교를 통합함과 동시에 종교를 초월하는 대스승님이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또 새로운 역사를 만드실 때는 그 제자가 1만 2천 명이 나온다 또는 한 1만 5천 명이 나온다 이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다 때가 돼서 이렇게 찾아오는 겁니다. 찾아오고 어디로 찾아오느냐니까 성산, 성지, 우명지. 성산이라고 하는 것은 고령산, 수리산, 또 뭐냐 그 산에 이제 하늘궁 성지 하늘궁에서 이제 총재님께서 기축생이시니까 소울음 이제 그 강연 말씀을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마음을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소름 나는 곳을 찾아야 된다. 이것이 선천의 모든 성자들이 하신 말씀의 총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듣고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참 그런 그 분들의 모든 성의가 모여져서 이렇게 좋은 것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참 보기가 참 기분이 좋고 그렇네요. 총재님께서 한번 여기에 한번 오셔가지고 이야기하실 때에 여기서 이제 여자가 신부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이게 딱 서 있으면은 얼마나 좋을까. 아마 그런 그렇게 하면은 멋있을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게 기억이 나네요. 바로 이 자리에. 그래서 이제 이 계단하고 어울리는 것이 한옥보다는 이제 양옥이 어울린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오른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게 계단. 아이고. 그래 또 아까 맨 처음에 이야기하다시피 뭐 나는 뭐 이야기하는 것이 그 일정한 뭐 그게 없습니다.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는데 아까 그 대구에서 그 눈 떴다는 분. 그분 하니까 또 한 사람이 생각나요. 뭐더라 또 한 분이 있어요. 그분 유튜브 또 그분 하시던 분인데 그분도 맨 처음에 그 초창기에 좀 찾아오셔가지고 여기 하늘궁을 찾아와가지고 총재님께 좀 우호적인 그런 방송을 하고 하신 분이 있어요. 하셨는데 그분이 또 마음이 헷가닥거리더라고. 헷가닥거리가지고 자기가 이제 처음에는 총재님을 알아내가지고 그분이 피부병이 있었어요. 뭐 파전 TV인가 해물 파전 TV인가 뭐 그랬는데 아이고 여기는 뭐를 심구네. 뭐를 여기 텃밭으로 지금 갖고 있는데 이게 뭐 심었는 거 보니까 뭔가 뭐를 심었는지 모르겠네 여기.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이거 뭐를 심었는지 모르죠? 메밀입니까? 네. 메밀을 심었다네요. 아이고 잔디에 띠를 입히고 있습니다.
참 평온하네요. 정말 힐링 그 자체입니다. 메밀을 심었다고 합니다. 메밀. 그래, 그분이 이제 그 피부병을 앓았는데, 그거를 이제 총재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렇게 그 다음에 나섰단 말이에요. 나섰는데 또 이분이 마음이 헷가닥거린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하여튼 간에 좀 그런 자세한 이야기는 내가 못 하겠는데, 여하튼, 그 사람 말로는 또 이제, 허경영 총재님에 대한 확실한 지지하는 것을 좀 이렇게 마음이 바뀐 상태에서 지금 무슨 또 뭐라 하더라고요. 뭐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 하기는 좀 그렇네요. 이와 같이 병이 아파서 이렇게 치료돼 가지고 굳게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열심히 또 믿는 분들도 있더라고. 내 주위에 보면은 또 어떤 내 이름은 밝히기는 그랬는데 굉장히 어디 아팠는데 여러 병원을 가더라도 이렇게 치료가 안 되다가 총재님을 아련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제 치료를 해가지고 죽자 살자 하고 지금 따라가시는 계속해서 마음이 변치 않고 따라가는 분도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이제 또 낫고 나니까 마음이 헷가닥 바뀌어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여러 강정산의 제자가 많이 있거든요. 여기는 뭐가 아래 총재님께서 몽고식 텐트를 쳤다더만은 요거네요. 일본관 자유 멋있네. 허경영 하늘군 본관 신축 현장 사무소. 야, 총재님 반갑습니다. 조수민은 말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자기가 자고 있는 그 침대에다가 왼쪽에 헤르베르 보르트 카라얀의 사진을 이제 항상 벽에 붙여놓고 자기 전에 카라얀한테 인사하고 또 눈 뜨고 나면 카라얀한테 또 인사하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만나게 돼가지고 카라얀하고 엄청 가까웠죠. 그리고 심지어는 헤르베르토 폰 카라얀가 입고 있는 망토가 있어요. 그분들은 굉장히 기후에 민감하십니다. 조금이라도 감기 걸리면 안 되고 이러니까 망토를 이래 끼고 있는데 그 망토가 너무 이제 탐이 났던가 좀 갖고 싶었던가 봐요. 그래서 카라얀한테 선생님 저 망토를 내한테 좀 줄 수 없느냐 그렇게 하니까 카라얀이 이제 한참 생각하더만 가져가라고 이제 줬다 그러네요. 그 정도로 그분은 이제 밤낮으로 카라얀을 생각하다가 카라얀을 직접 만나가지고 그랬는데 항상 저도 이렇게 총재님 사진을 보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한을 팰리스 이렇게 영어로 그랬네. 한을 팰리스 궁전이란 뜻이네요. 한을 팰리스 하늘궁 제1본관 연수원 강의실 하늘공간 전자 큰 빌딩에 3개가 들어서겠네요. 요게 이 자리네요. 요게 이제 총재님께서 하늘궁 관제가 여기 들어서고 또 저쪽에 몽고식 텐트가 저쪽에도 하나 더 있네. 띠를 입히고 이래 있습니다. 야. 그래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강정산이 이제 나는 한때 강정산 상제님이라고 엄청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내 별명이 또 상제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강정산 상제님을 아주 신봉을 했으니까 그래서 내보고 상제님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하여튼 강정산을 따르던 제자 중에서 김자연이라고 있어요. 하늘궁 제1본관 신축도 하늘 팰리스 1층, 2층, 3층, 4층이네요. 3층이고 투구가 6개, 왼쪽에 3개, 오른쪽으로 3개, 중간에 1개, 총 7개네요.
팽팽하게 잘 다져졌습니다. 대통령 되시기 전에 완공이 됐으면 좋았을 건데 아마 대통령 되시고 난 이후에도 계속 이제 총재님께서는 강의를 하시니까 지금도 많이 찾아오지만은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는 더 많이 안 찾아오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또 이제 협력을 해가지고 하늘궁 관저가 저기가 하늘궁 관저 신축 사무소가 있고 여기가 일본관 자리 같기도 하고 또 가봐야 되겠네요. 하늘궁 관저는 어디서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세 개가 다 생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늘궁 관저가 또 여기는 관저 신축 현장 사무소고 관저를 지으려면 터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아니고 여기는 그냥 이렇게 비워놓는 거 헬리콥터가 뜨고 깔아앉고 내기 위한 하나의 그 공간밖에 안 되겠는데. 참 멋지네요. 오늘이 6월 19일인데 그렇게 덥지는 않고 양복을 입어도 뭐 그렇게 불편한 것을 못 느끼겠습니다. 그래 그 김자연 그분은 저기 김명렬 성도하고 하여튼 팔총관인가 그러대요. 그런데 그분은 자기 병을 이렇게 엄청 그분도 많이 아팠어요. 아팠는데 도저히 뭐 못 고친다고 단념을 했는데 강정산 그 성인이라 해야 되겠죠. 나는 한때는 상제님으로는 한참 오랫동안 불렀는데 이제는 뭐 성인이라고 해야 되겠죠. 강정산 성인께서 이제 병을 고치고 난 이후에는 죽자 살자 하기로 따랐습니다. 또 그리고 또 같은 친척 가운데 김갑칠이도 있고 그렇죠. 그렇듯이 이제 병을 치료해 가지고 죽자 살자 끝까지 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중도에서 이렇게 마음이 헷가닥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천청만청 구만청이죠. 사람들이. 근데 제일 그 일심으로 바뀌지 않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 내 이야기를 해서 참 미안하지만은 본인이 말이에요. 본인이 내 구독자가 적을수록 좋습니다. 적을수록 좋아요. 그리고 이것은 내가 뭐 누구한테 남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그 기록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아주 뭐 적을수록 좋고 뭐 남이 알아서는 안 될 그런 이야기인데 뭐 이 기록이 되니까 업로드를 해놓으면은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공간을 안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업로드를 시키는데 업로드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몇 사람이 봅니다. 한 20-30명 뭐 이렇게 보더라고요. 제일 그 확고부동한 그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같은 경우는 좀 남기겠습니다. 내 같은 경우는 몇 번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 청소년기 시절에는 그 기독교에 완전히 매도몰신했으니까 그래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기독교인화 시키려고 그런 것이 내 젊었을 때 내 꿈이다 말이야. 꿈. 고윤범 목사님을 만나고서 꿈이었고 또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이제 이렇게 그 넓어지게 되면은
타인이 아프면은 내가 아파요. 타인이 아프면은 내가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확실히 뭐 예수를 그 바울의 말대로 예수는 누구냐 이렇게 할 때에 그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런 말 하죠.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제 그렇게 글을 적어놨죠. 그러니까 예수가 이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이제 대신 안고 십자가에서 이제 피 흘려 죽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 사실을 이제 알면은 구원을 받는다 그랬거든. 그리고 그 계획을 이제 구약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쭉 이제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그 예언에 응해서 온 분이 바로 그 예수다. 그래서 믿으면 이제 구원을 받죠. 구원을 받는데, 그래 전부 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마음이 이제 내가 꽉 찼다고도 할 수 있지. 꽉 차고 꽉 차고 꽉 차고 꽉 차고 꽉 차고 꽉 차다 보니까 이 잡초를 뜯으라고 했는데 좀 와서 좀 뜯으려고 했는데 오늘 그 뭐 양복 차림으로 또 어느 것이 잡초인지 잘 판단이 안 되니까 잘못 뜯다가는 있는 그 귀한 잔디까지 뜯을까 싶어서 조심스럽네요. 다음에 한번 양복을 벗고 한번 와가지고 1박 할 때는, 오늘은 1박을 못합니다. 총재님께서 산행을 하시는데 산행하는 그 장소로라도 오늘 한번 가봤으면 싶은데 누가 안내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의사 최선우님하고 산행을 하고 계시면서 거기에서도 중요한 말씀을 아주 많이 하고 계시죠. 산상수훈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게 이제 이게 크면 멋있겠네요. 이것도 몇 밀인가 모르겠네. 그 장소로 오늘 한번 가볼까 싶었는데 뭐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 물리적으로 거기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단 말이에요. 어떻게 한 사람도 모두가 다 그 당시 인구가 40억이었는데 40억 인구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불가능하다고. 불가능하지만 또 그것이 불가능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나의 고통이었다고요. 왜냐하니까 한 사람이라도 가면 안 된단 말이야. 그때 그렇게 표현해 놓은 사람이 제일 마음이 맞게 한 사람이 지장보살의 여문인가? 그래요. 그거 깜짝 놀랐어요. 무슨 불교에 이렇게 좋은 말이 있는가 싶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 불교 지장보살은 자기가 부처가 될 수 있는데도 부처 되는 것을 보류해버리고 말이에요. 보류를 하고 이제 부처가 되는 것을 보류하고 지옥에 있는 모든 최후의 그 중생 한 사람까지 모두 다 이제 이렇게 성불시키기 위해서 있다 그러더라고. 그 말 대단하대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되니까 잠을 잘 수도 없고 밥을 먹을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도저히 사람이 극한 상태까지 가요. 그게 이제 타인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그렇게 되면 그렇게 돼요. 도저히 밥이 입으로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밥을 먹는 이 순간에도 사람이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 앞에 보이는 저 절이 대번정사 같네요. 그 사람들의 아픔이 11시 36분이니까 내가 대번정사까지 올라갈 수도 되겠네. 그 아픔이 곧 이제 내 아픔이고 이래 되니까 그 엄청 절박했어요. 그리고 당시에
아까 내가 산 이름을 하나 몰랐는데 계명산, 수리산, 고령산 계명산이 아까 갑자기 생각 안 나더라고. 요 산 이름이 어느 것이 계명산이고 어느 것이 수리산이고 어느 것이 고령산인지 뭐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람이 부니까 시원합니다. 그 내가 기독교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도저히 그 밥이 임으로 넘어갈 수가 없죠. 그 밥을 먹는 이 순간에도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고 죽어가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라면은 전혀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구원을 시키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어려웠죠. 그리고 누군가 그 이야기했죠. 과학은 엄밀하단 말이야. 과학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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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억조경, 해자량, 무간, 정제급, 항하라, 불무가 뭐 제일 끝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간에 1하고 공이 뭐 300개, 300만 개 있다 하더라도 그 위에 1분지 1이라 하더라도 오차가 나면은 그거는 엄청난 그 차이가 크잖아요. 여기서 달나라까지 갈 때 뭐 1000만 분지 1, 1억 분지 1 미리미리라도 오차가 나면은 그 로켓가 영 딴 데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은 그 정도로 엄밀하다 이 말이에요. 정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대신에 종교는 그만큼 엄숙하다 말이에요. 이 대하나님, 그 당시도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을 했으니까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이 자연을 봤습니다. 자연을 보고 이 대위대한 하나님을 내가 그 초창기에 내가 청소년 시절 때 느꼈다 이 말이에요. 그 뭐 예수도 말했잖아요. 그냥 드레핀 백합화를 뭐 들국화 하나만 보더라도 뭐 코스모스나 뭐 조그만한 꽃, 뭐 이름 없는 꽃, 뭐 라우나 선생님이 말한 자기 아버지 산소에 말이야 이름 없는 꽃이 피었다 그랬는데 그 이름 없는 꽃이 하나라도 얼마나 그 신비로운가 말이야. 그런 걸 볼 때 대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대창조주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앞에 선 말이야. 그러니까 그 제렌 키에르케고르가 이야기했다시피 신 앞에 선 나. 그러니까 나 앞에 내가 이제 신 앞에 있다고 생각할진데 그게 얼마나 엄숙해야 되겠느냐고요. 엄숙해야지. 과학자들이 1,000억 분의 1cm라도 오차가 없는 그런 정밀함이 있다면은 종교인은 그만큼 엄숙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엄숙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섰나 그렇게 볼 때에 어떻게 하든지 그러니까 모든 한 사람이라도 아프면 내가 아프게 된다고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게 되면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이렇게 느끼는데 오늘 보니까 이거 오늘 구름이 엄청 끼었네요. 오늘 내가 비행기는 많이는 안 타봅니다만은 많이 안 탔지. 이때까지 나는 뭐 비행기를 그렇게 탈 일이 많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 엄청 많이 타는 사람은 진짜 많이 타죠. 진짜 뭐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런 하면 진짜 공자 앞에 문자 쓰는 격이지만은 오늘은 내가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보니까 구름이 그렇게 많이 깔려 있는 거는 진짜 처음 봤어요. 와, 그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구름이 뭐 비행기 많이 자주 타보신 분들이야 뭐 말 하나 안 하나 그야 척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안 본 사람한테 거의 설명하는 것은 진짜 힘들잖아요. 근데 무슨 놈의 구름이 그렇게도 많은지 말이에요. 와, 그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면서 보니까 거의
전국적으로 지금 구름이 꽉 차 있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내가 서울시 상공을 한번 이렇게 좀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올 때는 서울시 상공을 조금 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더 세밀하게 한번 보았으면 싶어서 했는데, 구름이 끼가지고, 구름이 쉽게 말해서 꽉 끼어가지고 거의 볼 수가 없었어요. 조금밖에 못 봤어요. 근데 그 구름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렇게 하면은, 마치 뭐가 같냐니까, 눈 온 거, 눈이 그냥 온 천지에 눈이 엄청 와가지고 눈이 수북하게 쌓여있다. 들에도 산에도 막 온 천하가 눈으로 덮여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하면 될지 모르겠네. 들에도 산에도 내리는데 세상이 모두가 새하얀데 나는 그렇습네. 님과 둘이서 이 밤이 새도록 하염없이 나는 그렇었네. 님과 둘이서 이 잔디는 뭐 새카맣네요. 이 새카만 요깃이 그건가? 뭐 이 새카만 게 이렇게 이랬노? 이거는 뭔가? 이게 그 잡초인가? 잘 모르겠네요. 아니 새카맣게 보이네. 이걸 뜯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상당히 좀 보기가 좀 불에 탄 것처럼 끌린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보니까 조금 전에 불렀던 곡은 한명숙의 눈이 나리는데, 그게 한명숙 선생님이 그 노란 사스 입은 사나이도 불렀고 이랬는데, 지금 아마 살아 계시죠. 그런데 굉장히 힘들게 사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힘들게 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도 빨리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국민 배당금을 지급받게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분이 참 젊었을 때는 화려한 생활을 보내셨는데 지금은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걸로. 전에 그분의 친구가 누구냐니까 가수 현미가 그 한명숙을 찾아가 가지고 하는데, 차마 우리 그 국민들 앞에서는 한명숙의 그 모습을 보이기가 어려우니까 그것을 차단시켜 버리더라고. 찍지 마 그러더라고. 촬영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 모습을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만큼 좀 어려운가 봐요. 하여튼 그 눈이 내린다. 온 천지가 눈으로 덮여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조금 어느 정도 맞을지 모르겠네요. 그렇더라고 보니까. 대단하대요. 이렇게 여기서는 하늘을 이렇게 보는데, 비행기는 저 하늘 구름 위로 나가죠. 근데 그 하늘 그 비행기 위에서 내리다 보니까 그렇게 그 구름이 많더라고요. 마치 뭐가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시간이 11시 46분이니까 대원 정사까지 한 갔다 와도 되겠네. 대원 정사 일어났네. 이건 또 포크레인 작업을 하고, 아이고, 이거 멋지게 돼 있네. 하늘공 공간. 그러니까
뭐 그 하음경이나 뭐 건강경에도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참 건강경에 그런 말이 있죠. 일체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몽한포영과 같고 여로 영여전이다. 응작 여시관하라, 이제 이런 말이 있는데, 뭐 이 이야기는 너무 많이 내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니까, 이 세상을 볼 때에 그 깨치면은 그렇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여, 몽, 환, 포, 영과 같다. 영은 그림자고, 여몽은 꿈과 같고, 환상 같고, 여몽, 환, 포, 이제 물거품 같고, 또 여로, 역, 여전, 그러니까 이슬 같고 번개불과 같다. 이제 그렇게 깨닫고 보면은 이 삼라만성이 그래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자로 표현하자면은 굳이 그렇게밖에 표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직접 하는 것은 본인이 깨쳐야 되는 거라고. 본인이 깨치면은 그 말이 이제 이런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깨치지 못한 사람 앞에 굳이 이야기를 하려면은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된다고요. 그렇듯이 그 비행기 타고 저기 구름을 쭉 내리다 보니까 그 풍경이 마치 눈이 꽉 온 천지가 눈으로 뒤덮여 있는 그와 같은 그 풍경이더라고. 뭐 그거는 직접 봐야 되겠죠. 직접 봐야 알지. 직접 안 보면은 뭐 표현은 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직접 봐야 돼. 그렇듯이 당시에 이제 이 코스모스인가? 코스모스 한들 한들 피어 있는 길 걸어갑니다. 그와 같이 기독교의 이제 고뇌가 극한 상태까지 가게 되면은 도저히 사람이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태까지 간단 말이에요. 사람이 중앙정보부 그런 데 가가지고 뭐 간첩행위라든지 옛날에 한창 그 50 시절 또는 30 시절 때 뭐 물고문, 전기고문 같은 거 많이 시켰잖아요. 뭐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 뭐 학생 뭐 한상열이는 체류탄 맞고 죽었고, 또 박종철이는 물고문 당해가지고 죽었는데, 하여튼 그런 사람들도 있듯이 그 어떤 그 고문을 당하면 극한 상태까지 간다고. 극한 상태가 지나면 사람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뇌가 극한 상태까지 이제 간다 이 말이에요. 초극한 상태까지 가게 되지. 그 기독교의 문제로 해서 그렇게 되면은 결국 가서는 이제 이렇게 느끼는 게 있어요. 뻥 하고 터져요. 말도 이렇게밖에 못 하겠네. 터지면서 깨치는 것이 있어요. 깨치면서 이제 바울이 쓴 뭐 편지, 그걸 성경이라 그러는데, 그런 거 뭐 기타 뭐 교리 뭐 그런 것이 다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뭐 글이지, 팔이나 곤충이나 뭐 말이나 짐승이 쓴 게 아니고 사람이 쓴 거잖아요. 사람이 쓴 그 글 조각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가 동시에 이제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뭐냐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뭐냐니까 불교에서 그런 걸 표현을 잘 해놨더라고. 자타일치 성불도다 말이야. 내가 나와 남이 동시에 성불을 한다 말이에요. 자타일치 성불도라고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도저히 그 당시에는 내가 목사가 되려고, 이제 신학교 목사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하여튼 성경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갔죠. 신학교를 가고 이랬는데 거기에서는 더 이상 뭐 좀 아마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기독교는 운빨이 다 된 거야. 거기서는 더 희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운이 다 됐다. 배터리가 다 된 거야. 쉽게 말해. 좋은 말로 말하면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고, 또 불교로서를 가지고 또 기독교를 포용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 통일, 종교가 하나로 통합되는 거, 이런 세상을 내가 생각을 하게 되고, 거기에 이야기한 사람이 있죠. 타느 스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 타느 스님을 내가 20대 초반부터 잘 알죠. 타느 스님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민족이고, 만주의 그 우리나라 그 옛 영토를 다시 이제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고려시대 때도 그 막판에 말이에요. 최영 장군이 그 이성계한테 그 이야기한 게 그거예요. 우리나라 그 광개토 대왕이 있었을 때에, 살아있을 때에 그 옛 영토를 찾으러 가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빠꾸 또 해버린 거잖아. 위화도에서 빠꾸 한 건데, 실제 그때 그 고토를 수복할 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거기 이제 고토를 다시 수복하게 되고, 대마도도 원래 우리나라 땅이니까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걸 엄청 그 반환받으려고 노력을 엄청 하시다가 6.25가 나가지고, 그런데 심지어는 6.25 전쟁 중에도 이승만 대통령은 계속 그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대마도가 우리 땅이니까 내놔라 이놈들아,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것이 이제 5.16 혁명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김종필 그 당시 총리가 나이가 뭐 얼마 안 됐잖아요. 5.16 혁명 날 때 김종필 총리가 1926년생인가 그럴 거예요. 1926년생인가? 36, 46, 56, 66이니, 그러니까 40 안 될 때라고. 37, 8살 때, 요때 26이니까 만 35세, 36세 요때 그 김종필 씨가 그때 그 혁명을 했거든. 그때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도 술을 많이 마셨지만은 그 막걸리를 많이 마셨어요. 그래가지고 술집에서 막 너무 많이 마시다 보니까 인사불성 돼가지고 쓰러져 있는 것을 그 박정규가 많이 얻고 이렇게 데려오고 이렇게 하고, 또 김종필이 또 그 혁명 나기 전에 술을 많이 마셨다고. 그래서 대한음주당이라고 이런 말도 하게 했는데, 당을 만드는데 음주당이다 말이야. 대한음주당이다, 이렇게 자기들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 했다는데,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그 시간에 좀 공부를 좀 더 해가지고 대마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은 5.16 그 한일 협정할 때 독도 문제로 그렇게 뭐가 좀 잘 됐을 건데, 하여튼 그 생각도 해봐요. 말이 항상 옆을때로 가고, 뭐 내 말은 뭐 상하 좌우가 없습니다. 이런 말 했다 저런 말 했다가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불교로서 이제 기독교를 포함 못하고, 기독교가 또 불교를 통합 못하니까, 그때 타느 스님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다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의 도덕군자가 부지기수로 나와서 전 세계를 이끌어 간다는 거, 아까 그 토인비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티토라고 하는 분인가, 미래 세계를 보고 오신 분, 그런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강정산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제3의 초종교가 나오고 기독교, 불교, 유교 이런 것들은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다, 그런 말을 했다고. 야, 그래서 내가 제3의 초종교가 뭔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타느 스님이 강정산을 언급하길래, 우리 강정산이 누군가 싶어서 내가 이렇게 상당히 그 의문을 품었다 이 말이에요. 강정산. 그래서 보니까 이제 강정산에 대한 어떤 책이 또 나왔더라고요. 나와가지고 보니까 그 책을 또 한 몇 년을 읽었어요. 한 10년 넘게 읽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서적을 읽고, 또 이제 강정산을 어떤 이제 상제로 이 우주에서 최고 큰 신으로 이제 믿고 있는 어떤 그 단체에 이제 신앙을 하게 되죠. 신앙을 한다는 것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간에 모든 걸 바친다는 겁니다. 뭐 그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것을 뭐 참 오랫동안 했었죠. 한 20년은 안 되지만 20년 가까이 돼요. 그렇게 하다가 또 그게 아닌 거야. 그게 아니라고. 그 구체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차마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세상에 누구 말대로 믿을 놈은 아무도 없단 말이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어느 누군가가 내 마음을 나와 같이 알아줄 사람은, 그런데 뭐 그 뒤에는 말이 있지만 하여튼 간에 내 마음을 나와 같이 공감해주고 알아줄 그 사람이 없단 말이야. 이 지구상에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막 천부경이나 연구하면서 내가 언제 살지, 언제 살다가 어떻게 뭐 사람을 한 번은 죽는다고 하니까, 죽을 때 죽더라도 말이야, 천부경 그 뜻이 너무너무 심오하니까 그거는 연구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 연구한 거 공부하고 또 내 나름대로도 연구해 보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어디선가 들려왔단 말이야. 그 우성재야가 들려온 거라고. 우성재야. 이게 이제 허경영 총재님의 유튜브 강의단 말이에요. 허경영 총재님께서 천부경에 대해서 강의를 해놓은 게 있더라고. 그거 보고 내가 기절할 뻔했습니다. 바로 이거다 싶었다. 참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내가 절실히 느꼈어요. 아이고, 총재님께서 산행을 우리 따르는 우리 당원님들하고 지지자들하고 어디까지 오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올라간다면 아마 대원정사 요 정도까지 올라오실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어디서 산행을 하시는지, 최선우 의사하고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원정사로, 대원정사 가보네. 대원정사 여기는 두 번째로 오네요. 그때 힐링궁에서 하룻밤 자고 한번 왔고, 오늘은 좀 일찍 와서 이렇게 오고 여유가 있네요. 해피니스라고 되겠네. 행복이라는 뜻인데, 해피 1985라고 되는 거 보니까 1985년에 만들어진 것 같네요. 대원정사 장흥수목장. 이제 또 올라가기는 좀 그렇네요. 이제 내려가 봐야 되겠습니다. 내려가서 또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까. 다시 내려갑니다. 여기서 이제 저 총재님의 본관이 보이는 것을 이제 내려다 봅니다. 글쎄요, 이것도 이제 언젠가는 인수를 안 하겠습니까? 글쎄 모르겠습니다. 총재님께서 세계 황제가 되면 아마 이것도 인수를 하지 않을까 뭐 싶은데요. 그때는 뭐 다 알아보니까 대원정사도 인수를 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말이에요, 용태영인가 자꾸 헷갈리는데, 그 변호사가 저 청와대 관저 안에 자기 사제가 있으니까 차지철이가 그걸 자꾸 못마땅하게 생각해가지고 말이지, 그걸 없애버리려고 팔아라, 청와대에 팔아라 하니까 용태영 변호사지, 용태영인지 용태용인지 모르겠네. 그 변호사한테 이제 그 총재님께서 젊은 나이에 찾아갔었죠. 찾아가가지고 서로 이제 대화도 하고 묻고 그랬는데, 결국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정도로 그 당시는 엄청 파워가 강했을 때인데도 국민들의 한 사람의 그 이익과 뭐 그것을 막지를 안 했다고, 차지철한테 그 제지를 시켰다고. 허경영 총재님의 말씀을 이제 그 현황 파악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그 정도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자상하셨던 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또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뭐 그냥 뭐 어떤 분들은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그런 아주 그 뭐 주색에 빠진 말이야. 그렇게 아주 안 좋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거는 이제 아주 일부분만 봐서 그런 거예요.
그건 그렇고. 그래서 이제 총재님의 강의를 이제 또 듣고, 뭐 또 한 번 들었었다고 확신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한 1년 정도 들었어요. 1년 정도. 1년 정도 듣고 판단을 했어요. 더 이상 내가 침묵을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총재님을 아련하러 왔고, 아련하고 난 이후에 이제 회원의 정회원으로 등록을 하고, 국가혁명당 당원 가입은 한참 그 뒤에 있는 일이에요. 2016년도 5월달에 정회원으로 내가 등록했어요. 등록할 때도 그 당시에 그 전화번호 보고 하니까 계속 안 되더라고요. 그래 안 돼가지고 하도 안 돼가지고 아이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 총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때 총재님 전화 010-6700-1950인가 그걸로 전화하니까 총재님 그때 전화 바로 받으시더라고. 그래 아이고 총재님 아이고 내 정회원으로 내 등록하고 싶은데요. 아무 말해도 안 됩니다. 이거 우참 좋습니까? 이랬더만은 몇 번으로 전화했습니까? 이러더라고. 그래 내가 그 몇 번으로 전화했는데 어떻게 배웁니까? 전화 소화기 휴대폰을 들고 있는데 그래 말은 내가 머뭇머뭇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튼 간에 그 또 총재님하고 대화하고 난 다음에 또 통화가 됐어요. 정회원으로 바로 등록이 되고 이때까지 단 한 번도 뭐 아주 금액은 적습니다만은 통장에서 한 달도 이렇게 그 연체되거나 뭐 안 빠져나간 일이 없지. 매달 뭐 꾸준하게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나갔지. 그거는 뭐 내 생명과 같은 거니까. 한 몇 번 됐나? 아마 2016년도 5월달 같은 경우는 만 5년 됐네요. 만 5년 됐으면 60회는 나갔겠네. 원래 지금 6월달이니까 6월달에 빠져나갔으니까 61번째 빠져나갔겠네요. 한 번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혁명당 당원 이게 돼가지고 한 거는 불과 얼마 안 되죠. 뭐 2019년도 12월 달인가? 그때 해가지고 뭐 이제 한 빠져나가 봐야 뭐 1년 한 6개월 됐나? 그 정도 될 거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래서 내가 이제 기독교라면은, 뭐 기독교에 뭐 자기 기독교에 관련된 사람들 그러니까 뭐 자기가 어떤 목사가 됐든지 장로가 됐든지 간에 말이야 무슨 뭐 집사가 됐든지 뭐 신학 교사가 됐든지 간에 뭐 추기경이 됐든지 신부가 됐든지 간에 그 사람들 뭐야 예수가 태어난 이래로부터 이때까지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압축을 시켜 다 끌어모으면 한 몇만 명 몇십억 명 몇백억이 될지도 모르겠죠. 안 그렇습니까? 예수가 태어나고 난 이래로부터 이때까지 뭐 기독교 영향 안에 있었던 사람들 예수가 메시아고 말이지 자기 그걸 믿어야 구원을 받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다 끌어모아도 먼지도 안 된다고. 먼지도 안 돼. 뭐 그런 이야기는 내가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내 구독자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아요. 그렇단 말이야. 그게 기독교로 졸업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믿었던 모든 사람들을 먼지로 볼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로부터 어떤 해답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가 누가 됐든지 간에 그런 상태라고. 그런 상태라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초국하게 되고 결국 이제 신인님께서 모든 그 기독교의 결론이 그 예수가 항상 그 뭐 내가 알기 쉽게 이야기한다고 아빠 그랬는데 예수가 말한 그 아버지 그 자기를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다. 그렇게 그게 이제 기독교의 결론이죠. 그래가지고 이 세상을 완전 새로운 세상으로 바꾼다는 것이 결론 아닙니까? 그리고 내나 불교수도 같은 말이라 미륵부처가 온다 하나 미륵부처나 그러니까 재림묘소나 그게 한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강정산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분이 바로 이제 허경영 총재님이시다 말이에요. 이렇게 간단한 것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나는 그 아마 뭐 16, 17살 때부터 이런 계통을 걸어왔으니까 그건 한 50년으로 보면 되겠죠. 원래 내가 66세니까. 그러니까 흔들리거나 뭐 기초가 부족한 게 아니라 아주 튼튼하다고. 그러니까 뭐 몸을 나사 가지고 뭐 쉽게 말해서 백궁 구경까지 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백궁에 가니까 말이지 뭐
뭐 꽃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막 그러사더라고. 뭐 하고 무엇이 막 나무가 말이지 몇십 명이 둘러 앉아야 그 안을 수 있는 그렇게 나무가 크다 뭐 그런 구경을 했는데도 헷가닥 한다고. 헷가닥 한 사람 바뀐단 말이야 이게. 그런 걸 봐도 그러니까 약이 새끼나 이음순구와 시인 행사도다 뭐 그런 말도 맞을지 모르겠네. 음성으로 듣거나 눈으로 봐가지고 어떤 것을 자기가 체험해가지고 느꼈다 이런 것은 좀 불안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불안하다고. 자기 내적인 내적으로 인류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꽉 차는 그게 중요하다고.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고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을 내가 다 공부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거. 사홍서운이 중요하지. 그런 토대가 있으면은 절대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 첫 밑바탕은 자기가 참된 성공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여기서부터 출발하죠. 처음부터 종교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내 종교로 하랬으면 택도 아닙니다. 손톱도 안 들어가지. 그런데 처음에는 내가 뭐 물질적으로 조금 풍요하게 잘 되려고 하는 그런 삶, 그러니까 성공하는 삶. 일반 사람들이 보면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사법고시를 해가지고 합격했다, 그리고 판검사가 됐다, 뭐 이래가지고 참 결혼해가지고 뭐 참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이러면은 자기 그래 보면 또 성공했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어떤 기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사회 돈을 많이 벌고 사회에 좋은 일도 했다 하는 것도 성공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제 김영석 교수님의 이제 수필집을 보면서 참 성공이 뭔가 이제 이렇게 할 때에 인류가 이때까지 한 1만 년 동안 내려오면서 남긴 그 교훈이 있다고. 교훈.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거 교훈이 있다고. 교훈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가서는 하나님을 찾게 된다고. 신을 찾게 된다 이 말이에요. 신을 찾게 되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에 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게 되고, 그 가다 보니까 기독교의 문제가 뭐냐고. 영혼 문제가 대두가 되잖아요. 남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남을 잘해줘야 된다. 그것이 자기 참된 성공의 길인데, 그냥 물질적으로나 기타 뭐 말이라도 따뜻하게 하는 거, 어려운 사람 앞에 말도 따뜻하게 하고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참 좋은 일 아닙니까? 그건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런데 가장 좋은 거는 그 사람의 영혼을 구제해 주는 거라고. 영혼을.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천당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만약에 있다고 가정한다면은, 진짜 그게 있다면은 영원한 지옥 가서는 안 되잖아. 영원한 천당에 가도록 해야 되잖아. 지금 기독교인, 그 당시 기독교 내 입장으로 봐서는 영원한 천당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는 것으로 알았거든.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지옥이라는 말을 내가 싫어해요. 그래서 차마 이런 말은 표현을 잘 안 하는데 마음 부득이하게 지금 내가 쓴다고. 그러니까 영원한 천당에 가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을 가급적이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구원화시켜서 천당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사람으로 태어나서 큰 일이고 좋은 일이다. 그렇게 확신을 했었지. 그런데 그게 굉장히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렵지만은 또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여기서 이제 고통을 겪다가 그러한 가운데 하다 보면 이제 이게 팍 깨친단 말이야. 깨치면은 이제 깨친 그 경지에 대해서는 내가 아까 구름 이야기했잖아요. 비행기 타고 오면서 보니까 구름이 쫙 깔려 있던데, 그것을 표현을 해보라 그러면은, 굳이 표현을 하자면은 눈이 엄청 와가지고 온 천지 사방이 눈으로 확 덮여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해요. 그런데 그것을 직접 확실하게 하려면 본인이 그렇게 봐야 돼요. 보듯이 본인이 그렇게 깨치는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 하는 단계가, 견성의 단계가 범소유상은 계시 허망이다 말이야. 이 무릇 소유상 형태가 있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범소유상은 계시 허망이다. 이 모든 것은 허망한 것이다 말이에요. 그 약견 재상 비상이면은 만약에 모든 상이 재상이 비상 상이 아닌 줄 알진데 적견 예례다, 뭐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이 이제 기초예요. 기초.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더 깊은 단계까지 이르게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종교를 졸업한다 이 말이에요. 종교를 졸업하면 이제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누구냐니까 이제 허경영 총재님이다 말이에요. 이런 계통을 밟아서 나는 이리 왔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없지. 확 고부동하지. 그것은 내가 어떻게 잘했냐면은, 작년 2020년 그 4월 15일 날 국회의원 내가 출마했지만은, 그때 출마하고 그 당시에 이제 10시쯤 됐을 때 우리 국가혁명당에서 거의 당선자가 없을 것이 거의 확실시 됐었을 때 내가 또 한 방송이 있어요. 그때 내가 한 말이 있어요. 한 30분간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거 보면 내 기록으로 남겨놨으니까 틀림없어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가 12월 9일 날 고평기 실장님 만나가지고 이야기했던 곳인데 여기가 이제 호수가 들어선다고 하네요. 아유 시원하다. 땡볕이 좀 다녔더만 그렇고 여기가 이제 앞으로 한 시간 뒤에는 총재님을 아련합니다. 여기가 그렇게 왜 그래 놨더냐니까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뭐 빠져가지고 죽으면 안 되니까 다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좀 얕게 놨다더라고. 여기 호수 아주 평온한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뭐 나는 이래 따르고 총재님을 따르는 겁니다. 따르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내가 강정산을 이렇게 신앙을 할 때도 그 당시에도 뭐 사람들이 그 같이 신앙을 하던 뭐 도반이라 해야 되나 도우라 할까 있는데 각 청의 사람들이 다 오죠. 그러니까 마음 씀씀이가 다 틀려요. 청청만청 구만청이에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청청만청 구만청인데 뭐 그렇다는 겁니다. 뭐 더 이상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나는 뭐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 뭐 되시는 거 뭐 확신하죠. 대한민국 대통령 오는 자리 대통령 같으면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어떤 분은 어떤 스님 어떤 교수는 말이지 자꾸 우리나라 대통령 거기다가 주안점을 주던데 그래가지고 나는 그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진짜 뭐 모든 우리나라 5천만 명 이렇게 진짜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게 해준다 하더라도 딴 사람들, 딴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산다 그러면은 나는 그분한테 이렇게 지지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세계 황제가 되셔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히 황제가 되는 거지. 황제가 목표가 아니잖아요. 뜻이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히 세계 황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참 그런 모든 성현들의 말씀대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이제 인식을 하죠. 그러면서도 나는 그렇게 알고 싶은 게 많습니다. 우주 창조의 비밀을 알고 싶어요. 그런데 총재님께서 너무 알면은 사람이 돌아버린다 그러니까 너무 또 욕심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 끊임없이 알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는 저는 엄청 충분하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그 연락이 안 되는 그 박인수 선생님, 내가 좀 조용하면은 이분을 찾아보려고도 해요. 이 사람이 어디 계시고 어떻게 됐는가 너무너무 안부가 궁금해요. 그리고 이제 저기 시카고에 계시는 조성길 박사님, 이분도 딱 그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더만은 딱 끊겼는데 아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연세가 80이 넘었으니까 돌아가시지 않았나 이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그런데 박인수 선생님은 나이가 내하고 동갑이니까 그렇잖아요. 아직까지 한참 일하실 나이고 이분이 말씀을 엄청 박력 있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조선에 대해서 뭔가 나름대로 그분이 공부를 많이 하시던 분이고 뭔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상당히 가당찮은 그런 이야기죠. 인류 4대 문명의 발상지가 뭐 인더스강, 뭐 나일강, 유프라테스강, 뭐 황하강 뭐 이렇게 샀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거든. 미국에서 모든 것이 발달됐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황당무계하지만 뭔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여튼 그분에 대한 것도 알고 싶고 총재님께서 이때까지 강의하신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처음부터 전부 다 세밀하게 더 공부를 해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33가지 공약도 이렇게 뭐 자연히 마음속에서 땡기니까 외우고 싶으니까 이렇게 뭐 좀 외우는데 한두 개 또 틀릴 수도 있죠. 뭐 여,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 오늘이 9일이니까 9일은 뭐냐 하니까 그 9번, 19번, 29번인데 9번은 세무혁명이고 19번은 그 징병혁명이에요. 그리고 29번은 장애혁명입니다. 장애혁명이 뭐냐 그러면은 장애인의 행복 추구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애인의 재활수당을 현실화하고 장애인의 보행권을 지원하며 상급 이상 장애인은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취업시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고 이제 그 안경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안경을 제공해주는 안경 공영제를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번은 징병혁명이죠. 징병혁명은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한다. 그리고 모든 징병 대상자는 남녀 모두 1개월 동안 기초 군사훈련만 받고 제대하며 사병은 모병제로 전환해 매월 200만 원의 급여를 주는 직업 군인으로 대체함으로써 청년 실업을 줄이고 국방 예산을 전략하여 국민 배당금으로 국민에게 돌려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9번이 세무혁명인데 세무혁명이 조금 깁니다. 6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1억 원 미만의 소액 정권 투자자들에게는 정권거래세를 면제하여 정권거래를 활성화한다. 여기고 두 번째가 지방세를 폐지하여 국세로 통일하여 중앙통합관리로 예산 낭비를 막는다. 그리고 이제 36가지 종류의 세금을 한 가지로 통합하여 매년 100조 원의 세수가 증가되며 상류층의 탈세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매년 200조 원의 세수가 증가되어 이를 국민 배당금의 재원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가 이제 자동차 보유세, 자동차 등록세,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 주행세, 고속도로 통행료 등 자동차세 전부는 기름을 넣을 때 징수하고 15종의 자동차 관련 세금 고유세는 모두 폐지한다. 이랬어요. 또 네 번째가 이제 세금 포인트 제도 이제 실시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납부 실적에 따라 개인과 기업별 포인트로 적립 자산화한 뒤 높은 포인트를 가진 자와 기업은 국가 유공자와 국가 유공기업으로 추대한다. 그리고 세금 포인트가 높은 자는 사업 실패자, 개인 파산, 부도기업이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이러죠. 다섯 번째가 이제 상속세를 폐지하여 해외 자본의 토종 기업의 흡수를 방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섯 번째가 특수사업자 신설로 매년 500만 명으로부터 100조 원의 세수를 확보하여 국민에게 지급한다. 이랬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외워보는데 그 자연스럽게 이제 외우고 싶고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은 또 이제 33가지 공약에서 보면은 완전하게라는 말이 총 8개가 들어가요. 그거는 첫 번째가 정당혁명에서 들어가고 두 번째로는 뉴딜 혁명에서 완전하게라는 말이 들어가고 세 번째로는 화폐혁명에서 완전하게 들어가고 네 번째로는 지역혁명에서 또 완전하게 들어가고 다섯 번째는 부패혁명에서 완전하게라는 말이 들어가고 여섯 번째는 어업혁명에서 완전하게라는 말이 들어가요. 이제 일곱 번째가 이제 노동혁명에서 완전하게라는 말이 2번이나 들어가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여덟 번째 식수혁명에서 완전하게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완벽하게 완전한 신정정치를 한다는 것이 이미 그 삼상공약을 보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의 기초가 좀 부족하신 분들은 신정정치다 이렇게 하면은 잘 몰라서 막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왔다 이렇게 하면은 그건 무슨 말인가? 막 귀신 신화를 까먹는 소리가 아닌가? 뭐 심지어는 좀 저명한 대학 교수도 전혀 잘 모르더라고. 그런데 그분들은 종교의 어떤 밑바탕이 전혀 없더라고요. 없고 혹시 종교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언급하는 걸 보니까 종교인들 중에서도 좀 이렇게 비탈길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덕적으로 영 이렇게 일반인들보다 못한 사람들, 또 지식적으로 봐도 일반인들보다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일부 형태만 보고 모든 종교인들이 그러한 것처럼 생각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지금 마치고 내려가 봐야 되는데 여기서 내려가는 시간이 3시 반인가 있던데 한번 봐야 되겠네. 촬영을 많이 했네. 텃밭 슈퍼. 텃밭 슈퍼.
코스모스 하늘 한데 피어있는 길 산들매 이제 이런 식당도 좀 있으면 다 이제 12시 22분이네요. 다 총재님께서 인수를 안 하시겠습니까? 해가지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찾아오겠죠. 꽃을 보니까 참 꽃을 특수하게 좋아하는 어떤 분이 있었어요. 그분한테 내가 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한번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내가 한 단어를 써가지고 문자로 보낸 일이 있어요. 당신이 실수하고 있는 한 가지는 허경영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거다. 허경영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 당신이 가장 실수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그렇게 보냈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허경영 총재를 바로 알아본다는 것은 쉬우면서도 어렵고 그런 것 같아요. 힘들매라. 쉬우면서도 어렵고 그러니까 기존 종교에 심취가 돼 있는 분한테는 그 빠져나오는 것은 방법은 뭐냐니까 사랑이 끓어 넘치는 그 길밖에 없어요. 인류에 대한 사랑이 지극히 굉장히 크면은 그것이 이제 탈출할 수가 있거든요. 탈출이 가능한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그 유리병 속에 갇힌 파리 신세라. 파리가 유리병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그 깨치고 놓으겠습니까? 근데 그게 탈출하는 방법은 아주 강력한 어떤 초인적인 그런 사랑이 있으면 돼요. 즉 쉽게 말해서 그 진실한 그 성자들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그 길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 탈출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탈출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정성이 부족하고 공부를 제대로 안 한다는 뜻이에요.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이 부족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저러나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니까. 자, 그만할까요?